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지금 터져 나왔어요. 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키맨이 김만배 씨 아닙니까? 네. 화천대유 실소유주죠. 네네. 이 김만배가 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 네. 이걸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이죠. 예. 소개시켜드리면 이겁니다. 남욱이 검찰에서 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김만배가 말하기를 2025년에 청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 내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욱한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첫 번째, 2025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2025년이 왜일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설립됐는데 딱 10년이라는 겁니다. 이 10년이 바로 공소시효라는 겁니다. 즉 법적 회피를 위해서 입찰방해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6호까지 예를 들어서 지분을 서로 뭐 넘기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입찰을 하는 당사자들이니까요. 근데 이 지분이 통째로 누군가에게 간다, 아무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간다, 이건 입찰 방해죄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로 법적으로 10년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무죄를 가든 뭘 하든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방향이 넘겨주는 방법이 아주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의학 녹취록으로 보면은 뭐 한 4가지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2025년이라는 말을 했다. 이건 뭐 굉장히 뭐랄까 구체적으로 천화동인이라는 걸 유동규 내 집안 내 집안이겠습니까? 바로 누구죠?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포함을 해서 저수지니까요. 유동규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 유동규 내에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있었고요. 2020년 11월에 내가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2025년이 되면 10년이 되는 건데 뭐 투자 형식이든 뭘 어떤 형식이든 다 유동규한테 준다고 얘기했어 라는 말이 녹취록에 있었고, 또 유동규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남욱까지도 이 얘기를 했다. 즉 전원 증거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라는 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사람의 진술들이 다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일치해야죠. 당시 어떤 특정 상황이 이 본인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들었다는 사람이 다 제가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일치한다? 아,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어. 라고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정영학 녹취록이 있고 유동규가 진술을 했는데 바로 남욱까지도 내가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이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김만배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사실은 정영학하고 남욱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영학과 남욱은 김만배한테 야, 돈 그렇게 많은데 네가 직접 줘. 유동규한테 직접 주고 정진상한테 직접 줘. 왜 맨날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아니면 무슨 때만 되면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해. 했더니 하는 말이 야, 그것 그분 거잖아. 내가 손 못 대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25년에 다 넘겨준다고 이미 했어. 그건 나 손 못 대. 이 얘기를 계속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나 남욱의 진술, 그래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억 원대. 예, 1,000억 원대.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김용이라든가 정진상 뇌물 사건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것은 김용이나 정진상 돈 안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그 돈을 어떻게 주었다든가 이게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사가 볼 때는 이건 맞네. 범인이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라든가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남욱의 진술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00억 원을 2025년 그 돈 이제 주면은 2027년에 잘 쓰겠네요. 선거 대선 전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딱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이른바 유동균의 이재명 측 지분이 24.5%예요. 네네. 4분의 1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장동에서 번 돈 분양 빼고 4천억입니다. 4,040억이다, 뭐 4,400억이다 하는데 4천억으로 딱 하면 딱 4분의 1 아닙니까? 그렇죠. 1,000억 원은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산으로 보면 예, 딱 예. 떨어져요. 예, 예. 24.5% 아닙니까? 예, 처음에 예. 주겠다는 게. 네. 그리고 뭐 그 후에 자꾸 그걸 좀 지분을 낮춰가지고 700억이고 또 공통비 빼니까 428억 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낮춰졌는데 당초 얘기할 때 나무같이 2017년하고 2018년께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부터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나오기 전에 얘기니까 이게 더 진실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돈이 나오고 보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이 지분을 낮춰가지고 좀 적게 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죠. 유동규 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고 유동규 사람들. 네네. 거기에는 이제 정진상하고 김용은 당연히 당연한 들어가는 거고요. 거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다 알려졌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남욱이라든가 여러 사람 증거는 그 속에 이재명도 포함된다.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을 인허가를 내주는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은 쏙 빼고 설사 정진상과 김용한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혼자 다 먹습니까? 그렇죠. 선거 자금도 써야 하고 뭐 정치 자금도 써야 하고 또 뿌릴 돈도 써야 하고 그런 거니까 그게 그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선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자들이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오너라든지 무슨 기업체의 오너라면 돈 쓸 수 있는 방법 아까 용처는 많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뭐 해서 그렇게 돈을 썼다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건 유동규가 만약에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들이 얘기하듯이 유동규가 다 가져갔다? 그러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무리 뭐 흥청망청 쓰더라도 유동규 빚만 지고 있다. 자기 입으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돈도 별로 없다. 뭐 재산이 뭐 빚만 뭐 3천만 원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동안에 여러 진술들을 보면은 유동규는 거기 심부름꾼이었고 정진상보다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네.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래도 무슨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자기를 이렇게 취급하더라라는 어떤 분노고 그리고 또 정진상과 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유동규보다는 무슨 재산도 있고 또 대장동 아파트도 분양 좋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백억을 지금 받아갔다, 뭐 받아갈 예정이다 하는 사람이라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것도 없다.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 자금 용으로 저수지로 지금 쌓아놨던 게 아니냐라는 거죠. 김만배는 이에 대해서 뭐 상당히 아직까지도 그 돈 내 돈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영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그걸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줘야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서 일종의 뭐 좀 뻥을 친 거다.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건 내 거고, 내 건데 자꾸 이자들이 달라고 하고 또 이 돈으로 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내 게 아니야. 저 사람들 거야. 내가 몇 년도까지 어떻게 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자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자기가 뻥을 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사실은 돈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측이라든가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도 그것도 우리 요구 아무 관계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욕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네.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겠다.
이명박이도 다스 내 거 아니라 해갖고 형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내 거 내가 맞네 하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차명이란 말이에요. 차명.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도 아니라고 이재명은 아예 뭐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또 사실은 그게 이재명이라든가 그 사람 거라고 하면은 이 배임의 공모관계가 돼가지고 네네. 이게 다 추징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반부패법인가 거기에 네. 따라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징 버전을. 그렇죠. 범죄 수익 은닉 네. 추징으로 해서 지금 보전 중이죠. 그러니까 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다 환수, 네. 몰수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김만배가 자해소동까지 벌이면서 지금 수사 재판을 조금 연기는 했습니다만은 수사도 제기가 됐고 네. 재판도 13일 다시 네.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대장동 두 번. 재판이. 예. 그렇게 되면 김만배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만 하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입을 열지. 사실은 이제 김만배가 열어주는 게 가장 검찰이라든가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주 첩격 아니겠습니까? 지름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는 최근 나온 그 언론계와 네. 관련된 뇌물 사건이 참 뼈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다른 뭐 서강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남욱과 또 정영학 이쪽과의 갈등 사실 뭐 비즈니스 관계니까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관계들 뭐 법조계 이런 그 자기가 출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사실상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이자한테 그럴 정도의 의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 생활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껏 법조 팀장으로 있었던 상황 속에서 자신 때문에 많은 지금 기자 선후배들이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탄 정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벗습니다. 다 쫓겨날 가능성이 크지요. 네네. 예. 그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압박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 뭐 이름만 대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정말 어려웠던 게 자기가 조금 그렇게 용돈을 주었던 그 기자들 그걸 다 조사해갖고 들이밀면서 당신이 뇌물 받았다는 거 불지 않으면은 이거 까겠다. 그렇지 자기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 하지만 그 기라성 같은 언론인들 그냥 용돈 좀 주고 골프 좀 쳐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언론계가 축도화된다. 그래서 그걸 좀 막았다. 내가 직접 들은 바도 있어요. 네. 아마 김만배도 자기도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액을 주었으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한겨레 같은 데다는 지금 9억 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6억이라고 했다가 거짓말도 들통났죠. 거기다가 또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화천대유에 이제 언론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자기 선후배 좀 아는 사람들 뭐 고문이다, 뭐 홍보시장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배님 와서 우리 고문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용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퇴직 언론인도 김만배가 과거 한국일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 한국일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배님 퇴직하셨는데 저희 회사에 그냥 이름 걸어놓으면은 그냥 고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용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마침 갈 자리가 생겨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이름 모를 오를 뻔했죠. 어쨌든 뭐 언론인들이 그런 부분에 개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김만배로서는 이 부분도 검찰로서는 김만배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입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관련된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은 갖고 있으라고 봅니다. 직업에 대해서 자신의 진짜 선후배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어떤 상황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자기가 입을 다물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올 그런 자괴감
뭐 그럴 정도의 인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죠. 그래서 검찰이 우리가 흔히 뭐 언론계에 대한 로비는 진짜 뭐 정치권이라든가 관외하는 로비에 비하면 폭포수의 물방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은 지금 판검사들 법조계에도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건 다 알려진 것이고 이 부분까지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쓱 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된 것 보면은 현직 판검사들한테도 로비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권수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 깔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다 술 먹고 나서 누군가 쓱 나타나서 계산해주고 가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판검사들이 자기가 동기 사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폭로가 되고 사실 그게 다 드러나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드러나서 자기의 어떤 정화가 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 개혁이 돼야죠. 어쨌든 이 김만배가 1,000억 원을 2025년까지 유동균에게 건네주겠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만배를 상대로 해서 네. 아마 추궁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겠죠? 네. 네.